계속하겠습니다. 자, 423. 자, 14번.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 계산 문제를 통해서 앞에 있는 이론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셔야 돼요. 자, 주식회사 대안은 두 개의 보조 부문과 두 개의 제조 부문이 있다. 자, 주식회사 대안은 보조 부문비를 직접 배부법으로 배부한대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부문비 배부표를 그려줘야죠. 자, 이렇게 그리면 자, 제조 부문이 이렇게 앞에 있고, 자, 다음에는 보조 부문이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두 개의 제조 부문, 절단과 조립. 자, 절단과 조립.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보조 부문, 수선과 전력. 자, 수선과 전력. 자, 먼저 절단에는 부문비가 36,800원. 자, 여기서 말하는 부문비가 바로 제조간접비예요. 그러면 절단에 36,800원. 그 다음에 조립은 4만원. 그 다음에 두 개의 보조 부문, 수선은 48,000원. 그 다음에 전력은 27,200원. 그러면 자,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용역 관계를 100%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수선이 일로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 올 건데, 자, 수선 부문의 배부 기준을 보시면, 자, 거기에 960시간, 320시간, 320시간. 그럼 이걸 퍼센트로 먼저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전체가 960 플러스 320 플러스 320이니까 전체는 1600이죠. 자, 1600분의 자, 절단 부문에 960시간이 옵니다. 자, 그러면 요게 960 나누기 1600. 그러면 여기가 60%가 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조립은 320시간. 자, 1600에 320시간. 그러면은 20%가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는 안 가고 전력으로 20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은 480, 그 다음에 640, 그러면 1600이죠. 자, 역시 1600인데, 자, 그 중에서 절단으로 480. 그러면은 480 나누기 1600. 그러면은 30%가 여기로 오죠. 자, 30%가 절단으로 오고, 조립으로도 30%가 오고, 그 다음에 수선으로는 40%가 오겠죠. 자, 이렇게 배부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용역 관계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48,000원을 어디로 보내요? 여기하고 여기만 보낼 텐데, 이거는 이제 60% 20%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요거 두 개를 기준으로 배부하니까 전체는 8, 그 중에 여기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48,000원 곱하기 6 나누기 8 이래 버리면은 여기에 36,000원이 오고, 자, 여기는 48,000원 곱하기 2 나누기 전체 8. 그러면 여기가 12,000원이 이렇게 와서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48,000원 정확하게 배부되는 게 요게 바로 직접 배부법이에요. 얘네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 60% 20% 요 개념이 아니라 6대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쉽네요. 3대3 똑같으니까 요게 27,200원인데 같은 비율이네요. 그럼 13,600원씩이죠. 자, 13,600원, 13,600원. 그럼 이거 더하면 자, 조립에는 49,600원이 오고, 자, 조립에는 절단에는 49,600원, 조립에는 25,600원.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요거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49,600원에다가 25,600원 더하면 75,200원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75,200원 정확하게 배부된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주식회사 대안은 보조부문비를 직접 배부법으로 배부할 때 조립 부분에 배부해야 할 보조부문, 그럼 조립 부분에 배부해야 할 보조부문은 25,600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의 용역관계를 100% 무시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배부하는 게 요게 바로 이 직접 배부법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 보조부문비를 물어봤으니까 이거고요. 조립 부문의 제조간접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요거하고 요거 더해야 돼요. 65,600원. 요거 두 개 더하면은 86,400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해주시고, 이거는 우리 회사 제조간접비가 되고 요거는 보조부문비가 되는 거다. 요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은 출제자가 뭘 물어보더라도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15번. 주식회사 합격은 두 개의 보조부문을 또 두 개의 제조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두 개가 겹친 거죠. 무슨 말이냐? 먼저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에 먼저 배부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이렇게 2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 됐든 자, 먼저 표를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서 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요거는 전체는 합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조부문, 자, 여기는 보조부문. 그러면 우선 이제 각 부문에 자, 개별적으로 바로 배부할 수 있는 거, 부문 개별비. 그럼 제조부문에는 기계화 완성, 자, 기계화 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부문은 수송과 전력이 있네요. 그럼 먼저 각 제조간접비가 각 부문에 개별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것은 다이렉트로 바로 배부합니다. 그러면은 50원, 자, 38원, 그 다음에 30원, 12원. 그래서 요거의 합계가 13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제조간접비 중에서 자, 각 부문에 공통으로 배부되는 거, 요거를 먼저 이제 배부를 해줘야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부문 공통비는 자, 얘가 360원이래요. 근데 이 360원은 개별비처럼 바로 배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부문 공통비는 각 부문의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배부한대요. 그러면 점유 면적을 보니까 기계로 100. 자, 기계로 100이 왔고, 그 다음에 완성으로 90제곱, 그 다음에 수선에는 없고, 자, 전력에는 10. 이렇게 넘어왔죠? 자, 그러면 이 360원을 요 기준으로 배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360 곱하기 자, 200분의 100. 자, 200분의 90, 200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로 180원이 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와요? 360 곱하기 90 나누기 200. 그러면 여기로 162원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가고 여기는 18원이 오겠죠? 자, 그러면 저거 3개 더하면 180원에다가 162에다가 18원 더하면은 정확하게 360. 그래서 우리 회사의 부문비는 총 490이고 230이고 자, 200원이고 30원, 그 다음에 30원 이렇게 배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보조부문비를 배부하는 거예요. 이제 수선과 전력을 기계화 완성으로 이렇게 배부하는 게 이게 바로 부문비죠. 그러니까 원래 시험 볼 때 이거 두 문제가 되잖아요. 먼저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에 배부하라 이런 문제가 하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부된 걸 가지고 직접 배부법이든 단계 배부법이든 상호 배부법을 통해서
얘네들을 배부하는 거 이거가 또한 문제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낸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자, 수선 부문과 전력 부문의 원가는 수선 시간과 전력 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배부법으로 제조 부문에 배부한대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수선 부문이 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력 부문이 일로 와야죠. 자, 수선 부문비는 30원. 자, 전력 부문도 30원. 그런데 어떻게 배부한대요? 자, 우선 배부 기준. 수선은 자, 수선 시간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면은 7시간, 3시간, 2시간. 자, 여기에 7시간, 3시간, 2시간. 그 다음에 전력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216시간. 그 다음에 144시간. 자, 그 다음에는 40시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다.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 직접 배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 부문의 용역을 100% 무시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 30원을 요거와 요거의 비율로 배부하죠. 얘는 무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전체는 열이니까 3, 7은 21, 3, 3은 9 이렇게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30원을 요거를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30원 곱하기 216에 144 그러면은 360시간분의 216시간 360분의 144시간 그러면은 30 곱하기 216 나누기 360 그러면 여기로 18원이 오겠고 여기로 정확하게 12원이 오겠죠. 해볼까요? 자, 30 곱하기 144 나누기 360 정확하게 12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60원이 여기로 39원 여기로 21원 이렇게 배부가 되면 자, 여기 있는 보조부문비 60원이 이렇게 60원으로 배부가 끝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느냐? 완성 부문의 배부 후 총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보조 부문에 배부되는 완성 부문은 이름은 21원이지만은 총 원가를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는 269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221원이 돼가지고 자, 문제가 요구하는 완성 부문의 배부 원가 총액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요 221원 이렇게 해주면은 끝나는 거죠. 요게 바로 직접 배부법이다. 자, 넘어갑니다. 16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보조 부문에 수선과 전력이 있고 제조 부문에는 A, B가 있다. 자, 수선비의 변동원가 발생액은 2만 원이고 전력부와 두 제조 부문에 2,000시간의 수선 용역을 제공하였다. 전력부의 변동원가 발생원가는 14,000원이며 수선부와 두 제조 부문에 4,000kW의 전력을 제공하였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 보조 부문 중 수선 부문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단계 배부법을 사용한대요. 자, 그럼 이제 단계 배부법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놓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계 그 다음에 두 개의 제조 부문 그 다음에 두 개의 보조 부문 자, 이때 제조 부문은 A와 B가 있죠.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은 자, 수선과 전력이 있는데 언제나 단계 배부법은 순서를 정한다 그랬어요. 뭘 먼저 배부한대요? 자, 보조 부문 중 수선부를 먼저 배부한대요. 그러면 앞에가 전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수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얘를 먼저 배부하겠다. 자, 그러면 먼저 수선부의 변동원가 단기 발생액은 얼마래요? 2만 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전력부의 변동원가 발생액은 14,000원이고 그러면 수선부는 2만 원이고 전력부는 14,000원이고 그 다음에 제조 부문은 뭐 안 나와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만 일로 보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자, 단계배분법은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수선부터 오게 됩니다. 자, 수선이 2만 원인데 자, 여기 배부 기준을 볼게요. 자, 제조에 1000, 그 다음에 여기에 1000, 그 다음에 B에는 600, 전력에는 400.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이 오겠죠. 자, 이때 전력은 2000, 1000. 자, 여기가 2000, 1000. 자, 그 다음에 뭐야? 수선으로 10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요 수선 부문은 단계 배분법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 전력에도 가겠다. 아까는 무시했잖아요. 이 전력을 무시한 게 직접 배분법이고 단계 배분법은 먼저 배분하는 건 무시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1000이고 600이고 400이니까 얘는 50%니까 만원. 자, 얘는 30%니까 6,000원. 얘는 20%니까 4,000원. 이렇게 배분되겠죠? 자, 다시 한번 2만원 곱하기 총 2,000분의 1000, 2,000분의 600, 2,000분의 400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1,000원, 얼마야? 만원, 6,000원, 4,000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 전력 부문은 자기 부문 14,000원에다가 수선해서 4,000원이 넘어왔으니까 18,000원이 배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요 18,000원이 여기하고 여기만 가라.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계 배부법이죠. 순서를 정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8,000 곱하기 자, 3분의 2에 3분의 1이네. 그러면은 12,000원하고 6,0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로 22,000원이 가고 여기로 12,000원이 오면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자, 문제가 요구하는 자, 지금 뭐예요? 제조부문 A에 배부되는 보조부문비. 그러면 제조부문 A에 배부되는 보조부문비 그랬으니까 22,000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배부 순서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배부하는 방법, 요거를 우리는 단계 배부법. 자, 17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조부문비를 단계 배부법으로 배부하라.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똑같죠? 자, 생김새가 제조부문이 2개, 자, 그 다음에 보조부문이 2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왔고, 자, 제조부문은 제1제조와 제2제조, 그 다음에 보조부문은 동력과 수선인데 여기서는 뭘 먼저 하래요? 수선부문비를 먼저 배부한다. 그러니까 수선을 뒤에다 써야죠. 그리고 여기는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 배부하는 거를 여기다 써야 돼요. 뒤에다가. 자, 금액은 얼마냐? 10만원에 8만원. 자, 여기가 10만원에 8만원, 4만원에 2만원, 4만원, 2만원. 자, 그러면 이제 끝났고. 자, 그럼 이제 먼저 수선부터 오겠습니다. 자, 수선은 2만원이 오는데, 자, 여기에 배부 기준. 자, 수선은 100시간, 50시간, 100시간, 50시간, 50시간. 그러면 요거는 200분의 100이니까 만원. 여기는 5,000원, 여기는 5,000원. 이렇게 해서 얘는 끝났죠. 그럼 이제 다음에 동력이 옵니다. 자, 동력은 자기 자신 4만원에다가 지금 수선해서 5,000원이 왔어요. 그러면 45,000원이 이렇게 배부되죠. 자, 이때의 배부 기준. 자, 100시간. 아니죠. 5,000km. 자, 여기가 5,000km. 여기는 4,000km, 여기는 1,000km. 이때 얘는 무시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45,000원을 요놈과 요놈의 비율로 배부. 그러면 요거 2개니까 45,000원 곱하기 9,000분의 5,000
9,000분의 4,000 이렇게 배부되면은 여기는 25,000원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만 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35,000원이고 여기는 25,000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요거 두 개와 일치. 그래서 6만 원 정확하게 배부된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걸 줬어요. 그럴 때는 요 밑에 요 합계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죠.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1 제조 부문의 합계를 물어봤죠. 그러면 요거 자기 자신 10만 원에다가 여기서 보조 부문에서 넘어온 거 13만 5천 원, 요게 답이 된다. 요게 바로 순서를 정해서 배부하는 단계 배부법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18번은 그 정도는 똑같은 거니까, 자, 18번은 생략하도록 할까요? 아니야. 자, 이게 지금 거꾸로 이게, 원래가 이렇게 제조 부문, 보조 부문 이렇게 주면은 아주 그 계산이 쉽잖아요. 시험지에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인간은 거꾸로 앞에다가 보조, 뒤에다가 제조 이렇게 줬다고요. 에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거꾸로 나왔을 때 하는 방법. 자, 어차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왔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조 부문을 뒤에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조 부문을 앞에다가 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각 부문의 개별비. 자, 부문 개별비가 보조 부문 A, B, 그 다음에 제조 부문 X, Y, 여기에 12,000원, 그 다음에 26,000원, 그 다음에는 3만원에 4만원. 자,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합계는 108,000원. 그 다음에 이제 각 부문의 공통비가 나왔잖아요. 아까처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공통비부터 먼저 배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보조 부문비 배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때 부문 공통비는 얼마냐? 4만원이래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배부 기준이, 자, 얼마로 나왔나 보실까요? 자, 여기는 200kg, 100kg. 자, 200kg, 100kg, 300kg, 400kg. 이건 좀 쉽네요. 왜? 전체가 1000이잖아요. 그냥 바로 그러면 4만 원에 200이니까 20%로 보면 되죠. 20%, 10%, 30%, 40%. 이러면은 전체 100%니까. 그러면 여기는 8,000원, 여기는 4,000원, 여기는 12,000원, 여기는 16,000원. 그러면은 요거 4개 더해 보세요. 4만 원이 정확하게 배부. 그러면 전체는 14만 8천 원.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총 14만 8천 원이고, 얘가 2만 원이고, 얘는 3만 원이고, 얘는 4만 2천 원이고, 얘는 5만 6천 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가 각 부문에 먼저 배부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단계 배부법이니까 뭐부터 먼저 보낼 것이냐. 자, 보조 부문은 B부터 배부한대요. 그러면 얘 B를 먼저 쓰라고요. B. 자, 그럼 B가 얼마예요? 3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3만 원의 보조 부문비는 자, 어디로 가느냐. 여기 배부 기준 볼까요? 자, 각 부문의 용역 관계를 보면은 X에 60, 그 다음에는 Y에는 20, 그 다음에 B에는 20. 자, B에는 20.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뭐부터 배부하라 그랬어요? 자, B부터 배부한다 그랬으니까, B. 잘못 얘기했죠? 요게 B의 배부 기준을 적어야죠. 자, 그럼 B는 40, 30, 30. 자, 여기에 40%, 여기에 30%, 그 다음에 여기에 30% 이렇게 왔으니까 자, 우선 B는 얼마예요? 3만 원.
자, 얘는 완벽하게 고려합니다. 30% 40%니까 얘는 9,000원. 얘는 3, 4, 12, 12,000원. 얘는 30%니까 9,000원. 이렇게 배부되고 자기 자신한테는 안 가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A가 배부될 텐데 A는 자기 자신 2만 원에다가 여기 B에서 9,000원이 넘어왔으니까 29,000원이 배부가 돼야죠. 자, 29,000원이 어디로 가나 봐요. 60, 20. 여기에는 60, 여기에는 20, 여기에는 20. 근데 여기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29,000원은 요거와 여기로만 가야죠. 요때 중요한 게, 자, 요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걸 어떻게 배부하느냐. 29,000원 곱하기 60% 하시면 이제 틀리는 거죠. 얘를 무시했기 때문에 전체가 6, 전체가 2. 그러면 전체는 8이라는 거죠. 그래서 8분의 6에 8분의 2 이렇게 배부가 돼야죠. 자, 그러면 29,000원 곱하기 6 나누기 8 그러면은 21,750원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얼마가 온다고요? 21,750원. 자, 그 다음에는 29,000원 곱하기 2 나누기 8 그러면 얼마야? 7,250원.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1,750원이고 여기가 7,250원. 이렇게 배부되니까 자, 제조부문은 33,750원. 여기는 16,250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저 5만 원이 나와야죠. 자, 뚝뚝 더하니까 5만 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요 위에 게 있으니까 혹시 몰라요? 여기까지 써놓고 보조부문비를 물어보면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 제조간접비를 물어보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한 75,750원 이렇게 되겠고, 요거하고 요거는 72,250원 이렇게 배부가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 더 해보세요. 75,750원에다가 72,250원을 더하면은 전체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148,000원 정확하게 배분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제조부문 X에 집계된 부문원가래요. 그러면 제조부문 X에 배분된 부문원가 그러면 얼마가 돼요? 75750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제조부문 X에 배부된 보조부문 총액 그러면은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위에 게 나와 있을 때 대부분 요 밑에 거를 물어본다라는 거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은 끝.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19번이 뭐야? 이게 상호배우법. 아, 참, 이 상호배우법이 제일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는다. 자, 근데 원리만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상호배우법도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두 개의 제조부문과 두 개의 보조부문이 있다. 자,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앞에다가 써드립니다. 자, 제조부문이 부문비가 각 부문의 원가가 자, 제조 P1, P2 P1, P2는 안 나와 있고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죠. 자, 보조부문은 S1과 S2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S1은 25만원 그 다음에 S2는 15만 2천원 자, 이렇게 배부가 됐어요. 그러면 자, 상호배부법은 이 두 개의 보조부문 S1과 S2의 용역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는 게 상호배부법이죠. 자, 그럼 이제 거기 있는 배분율을 보십니다. 자, S1은 자, S1은 20% 40% 자, 자기 자신한테는 안 가고
자, 40%. 자, 다음 S2는 40%, 20%. 그 다음에는 40%.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는 안 가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자, 상호 배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용역 관계를 S1을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라. 자, S2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라. 완벽하게 고려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라지 X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라지 Y로 이렇게 표시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X의 값은 어떻게 돼요? X의 값은 자기 자신 25만 원에다가 전체 라지 Y의 40%가 S1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25만 원 플러스 0.4Y. 자, Y는 위에서 아래로 15만 2천 원 플러스 자, 전체 라지 X의 40%가 넘어오겠죠. 0.4X.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걸 풀어주면 자, X는 25만 원 플러스 0.4Y니까 Y 자리에다가 Y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15만 2천 원 플러스 0.4X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1X는 25만 원 플러스 자, 0.4 곱하기 15만 2천 원 그러면 6만 800원이죠. 자, 플러스 0.4와 0.4를 곱하면은 0.16x.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끼리 옮겨주면은 자, 0.16이 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0.84x가 되겠고, 자, 0.84x는 얼마야? 31만 800원이 되겠죠. 자, 얘하고 얘를 더하면 31만 800원. 그러면 x의 값은 31만 800을 84 나눠주면은 37만 원이 x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x의 값이 자, 37만 원이니까 곱하기 0.4 그러면 14만 8천 원에 자, 15만 2천 원을 더해주면 y의 값은 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S1의 값은 25만 원인데 37만 원으로 바뀌어버렸고 S2는 15만 2천 원이 3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얘네들이 합산된 거니까 이제부터 얘네들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의 20%. 그러면 37만 원의 20%면 7만 4천 원이죠. 자, 40%면은 14만 8천 원. 맞죠? 자, 37만 원 곱하기 40% 14만 8천 원. 그 다음에 30만 원에 40%면은 12만 원. 30만 원에 20%면은 6만 원. 그러면 요거 더하면 자, 얘가 19만 4천 원이고 얘를 더하면은 20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값은 요거 두 개와 일치해야죠. 자, 그러면은 19만 4천 원에다가 20만 8천 원을 더하면 40만 2천 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40만 2천 원 정확하게 배부된 것을 알 수 있죠. 요게 바로 연립방정식 상호배분법이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예요?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비. 자, P2에 배부되는 보조부문비. 자, 정답은 20만 8천 원이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이제 물론 지금 이 숫자적으로 요 연립방정식 요게 도저히 참 어렵다라시는 분들은 아예 상호배분법 나오면은 하나 찍으세요. 이거 지금부터 다시 공부해 가지고 이거 문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 상호배우법을 이게 핵심이죠. 우리 핵심에서 상호배우법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조금만 해보면 똑같이 나오게 되겠고, 만약에 처음 이 문제를 답한다. 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상호배우법, 우리가 직접배우법, 단계배우법, 상호배우법 셋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나올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해서 점수 따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1차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라는 생각하시고 안 되는 거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428페이지. 자, 주식회사 합격은 제조부문 A와 B, 보조부문 X와 Y가 있다. 각 보조부문 B의 서비스 용역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자, 이제 20번이죠. XY 부문의 변동원가는 각각 16만 원과 20만 원이고 고정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상호배부법에 의하여 보조부문비를 배부한다면 A 부문에 배부되는 총 보조부문 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아이씨, 또 상호배부법이네. 뭐 한 번 더 해봐야죠. 상호배부법. 자, 상호배부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두 개의 제조 부문과 자, 두 개의 보조 부문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제조 부문 A, B, 그 다음에 보조 부문 X, Y가 있죠. 자, 제조 부문 A, B, 자, 보조 부문 X와 Y가 있다. 자, 이때 X와 Y의 변동 원가는 16만 원과 20. 자, 여기 이제 우리 회사의 제조 간접비인데 고정비는 없다고 가정하고, 자, A와 B는 주어지지 않았고 X는 16만 원이고 Y는 20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배분율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X와 Y를 이제 배분을 해봐야죠. 자, 이때 X는 자, A의 20%, 40%, 자, 총 100단이잖아요. 그러면 Y로 0.4. 그 다음에 A로는 0.2. 자, B로는 0.4. 이렇게 온 것을 알 수 있고, 자, Y는 자, 150 단위에 60이니까 A로 0.4가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B로 30%가 오고, 자, X로도 30%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한 대로, 자, 우리는 이 X 부문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놈을 우리 X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 전체의 값을 Y라고 하자.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자기 자신 16만 원 플러스 전체 Y의 30%, 0.3Y. 자, Y는 20만 원에다가 X에서 40%가 넘어오네요. 0.4X. 자, 그러면 X는 16만 원 플러스 0.3Y. 그러면 Y의 값은 20만 원 플러스 0.4X. 자, X는 1X죠. 16만 원 플러스 0.3에다가 20만 원 곱하면 6만 원이고, 0.3 곱하기 0.4X는 0.12X. 자, 0.12X가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돼서 0.88X가 자, 22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X의 값은 22만 원 나누기 0.88. 그러면은 얘는 2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은 25만 원이고, 자, 여기 25만 원이면 40%면은 10만 원이죠. 그래서 Y의 값은 30. 이렇게 방정식이 먼저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X는 25만 원이니까 자, 20%면은 5만 원, 40%면은 10만 원만 가면 되죠. 여기는 이미 요게 고려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Y 값은 30, 3, 4, 12만 원에 3, 3은 9만 원. 그러면 여기는 17만 원에 요게 19만 원이면 요게 36만 원이 돼서 요거 두 개의 값 36만 원하고 일치가 되면 정확하게 상호배분법의 배부가 끝났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요구하는 A 제조 부문에 배부되는 총 보조 부문비. A 부문. 자, A 부문에 배부되는 총 보조 부문비는 정확하게 17만 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1번. 주식회사 합격은 Y 부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외부에서 구입하고자 한대요. 지난달 당월의 생산량이 동일하다면 외부 구입 시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자, 지금 어디예요? Y. 자, Y를 우리는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겠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었을 때 들어간 값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20만 원에다가 X의 40%.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자, X의 40%면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64,000원이죠. 자, 그래서 폐지 대상 보조 부문에 지금 이 Y 부문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요거 20만 원하고 그다음에 16만 원에서 40%가 일로 넘어오죠. 그러면 요거 64,000원하고 그러면 26만 4천 원을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버리면은 우리가 Y 부문은 우리 공장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외부에 구입할 때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26만 4천 원 이하면은 외부에서 구입하면 되고 그거보다 더 들어간대요 외부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더 싸다. 자, 넘어갑니다. 22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보조 부문인 동력과 제조 부문, 절단과 조립이 있다. 동력 부문은 절단과 조립 부분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 제조 부문의 월간 전력 최대 사용량과 3월의 실제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자, 한편 3월 중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다음과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중 배분율을 적용한다면 자, 절단부와 조립부에 배부될 동력 부문비의 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단일 배분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중 배분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선 이중 배분율은 변동 원가하고 자, 고정 원가를 나눠줍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동력부에서 발생한 변동 원가는 5만 원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동력부에서 발생한 고정 원가는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절단과 조립으로 배부할 건데 자, 절단하고 조립으로 배부할 건데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변동 제조간접비 거기에 나와 있는 변동 제조간접비는 자, 뭘로 하게 되느냐?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해요. 자, 요 변동 요거는 실제 사용량을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우리 고정 있잖아요. 고정. 자, 고정 제조간접비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자,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면 돼요. 자, 그럼 거기 맨 위에 보면은 실제 사용한 게 절단에 300kg, 조립에 200kg. 그러면은 자, 여기 5만 원을 어떻게 쪼개면 되겠어요? 자, 5만 원 곱하기 500분의 300이죠. 5만 원 곱하기 500분의 300, 500분의 200. 이러면은 자, 절단으로는 3만 원 보내고 자, 조립에는 2만 원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합니다.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자, 여기에 최대 사용량은 500, 500 이렇게 나왔죠? 자, 500, 500 나왔으니까 똑같네. 1000분의 500, 1000분의 500. 그러면 연루 5만원. 연루 5만원. 이렇게 배면 끝이에요. 그러면 절단으로는 8만원이 가는 거고, 조립으로는 7만원이 배부되면, 자, 문제가 요구하는 모든 게 끝났다. 그래서 이중 배분율을 적용한다면, 절단 부분에는 8만원이, 조립 부분에는 7만원이 배부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자,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이 나오면 배부 기준, 자, 변동원가는 뭐를 기준으로 하라고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안분하고,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안분한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끝.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원가 계산과 활동기준원가인데 요거는 좀 쉬워요. 자,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의 배부, 요게 이제 핵심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정상 개별원가가 또다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활동기준원가인데, 활동기준원가는 과거의 전통적인 재료비법이나 노무비법이나 시간법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제조간접비를 각 부문에서 사용하는 원가 동인을 찾아서, 자, 세세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게 활동원가죠. 그래서 활동원가는 요즘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직접 노무비법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서, 자, 이 노무비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원가 동인을 각 활동으로 분석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활동원가다. 자, 지난번에 우리 문제 풀이한 것처럼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434.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선 일단 개별원가하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가 있었는데, 자, 개별원가는 뭐예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자, 하나하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는 원가 계산 형태. 자, 종합원가는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을 연속하여 대량 생산하는 형태. 그래서 개별원가에서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는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것이 여기에 주요 과제가 된다. 이 두 가지만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원가와 종합원가의 큰 차이. 자,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틀린 거. 1번, 주로 주문 생산에 의하는 업종에 해당하며 작업 지휘서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 게 개별원가. 자,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하죠. 자, 제조간접비는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에 의하여 원가 계산합니다. 자, 제품의 제조 원가는 완성된 지시서의 합계, 그게 완성이죠. 자, 개별원가 계산은 제공품의 평가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의 평가는 종합원가의 핵심 가지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2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건 뭐 딴 거 다 볼 거 없고요. 자, 다품종 주문 생산 형태의 기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바로 개별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1, 2, 3, 4는 다 틀렸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는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품 계정으로 대체되는 제공품 계정의 금액.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공품 계정을 그리잖아요. 자, 기초 제공품이 있었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여기에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완성된 놈이 제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미완성품은 기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놈은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단기의 완성품의 제조 원가, 요게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배부되는 금액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단기에 완성된 모든 작업의 원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또 잠시 쉬었다가 자, 개별원가, 종합원가 쭉쭉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